네, 뉴스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 민생을 부탁해. 벌써 27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관님 우선 그 출산율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이 저출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 장관께서 아무래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의 원인과 또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그다음에 경쟁적인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여서 사실은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양육 비용의 부담 같은 것이 저출산의 주요한 이제 원인으로 꼽히고요. 또한 이제 경쟁 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점점 커지면서 취업이 늦어지는 거죠. 취업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불안, 그다음에 주거의 어떤 어려움 같은 부분들이 성년으로서 이행기를 좀 늦추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과 어떤 출산이 아예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는 그런 게 되고 있어서 사실은 결혼, 그다음에 출산, 양육이 선택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달 28일 날 대통령을 모시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5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5가지는 교육과 돌봄이 하나, 그다음에 일과 육아의 병행, 그다음에 양육 지원, 그다음에 난임 부부와 같은 건강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이렇게 5개를 정했고요. 네네. 그중에 여성가족부는 일과 그 육아의 병행, 그다음에 돌봄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그래서 일과 가정을 다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건데 제가 취임하면서 가족 친화 최고 기업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해온 곳,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이제 인증을 유지해온 곳이어서요. 네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남성에게도 의무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서 육아휴직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와 본인의 급여의 격차 부분을 보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 실험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 부분은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집으로 파견해주는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한 8만 명 정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한 3배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 2자녀부터 저는 다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2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생각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모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이 두려워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사실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계속 어떤지 장관께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요.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근데 이제 해외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여성에 대한 업무인데 제가 취임 이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요하죠. 여성이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템 섹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요새 이제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산업, 디지털, 반도체 이런 쪽에서 우리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로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이룰 때 쑥 들어가는 M자형 커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예.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상장 법인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임금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공표를 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도록 해서 문화 개선에 애를 쓰고요. 예, 예. 또 기업이 어떤 양성평등 문화를 좀 더 그 기업 내에서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ESG 어떤 경영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기업 내에서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인식 캠페인, 인식 전환 캠페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구 구조가 사실 이제 변하면서 이 가구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군요. 1인 가구 비율이 30%를 훌쩍 넘으면서 이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는데 여가부 내에서도 이 가족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는 244개 가족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부모나 다문화 가구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그러니까요. 네. 1인 가구가 병원에 갈 때 동행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을 때 배달을 해준다던가 간병 서비스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도입을 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그 서비스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분들에게 노부모 케어랑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갖고 네.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늘리고 그다음에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담을 244개 가족센터로 전부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접 교섭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면접할 때 면접 교섭 서비스 같은 것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중요해서 모든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급여 같은 것을 신청할 때 가족센터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함께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여성가족부에서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가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약속 하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위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마음 건강을 돌보겠다는 약속 이루를 하면서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예. 네, 첫 번째는 뭐 길거리를 찾아가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상담을 하겠다. 우리 청소년에게 상담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두 번째는 240개의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4,500개의 학교를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40개 상담복지센터에 모두 집중심리 클리닉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를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이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국정신 건강센터라든가 소아청소년의학회랑 MOU를 맺어서 저희가 처음에 진단할 때 그다음에 치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모두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운동용 청소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운동용 청소년을 찾아서 저희가 그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정부 수석 대표로 UN 여성지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돌아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통 디지털 파워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불법 촬영물을 효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특화 상담소 같은 것을 지역별로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 예. 올 7월에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이 올해 새로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폭력만이 아니라 다중의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토킹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통합 솔루션 지원단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거를 잘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남성 전용 피해자 지원 시설, 남성 그다음 전용. 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도 저희가 올해 한 개소씩 개소를 해서 예. 모든 국민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장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